어떤 분들은 제가 돈을 싫어하고 부자를 경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안 좋아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 자본주의자이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 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이 급여소득 말고도 자본소득,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배당 수익도 받고 싶고 채권으로 이자도 받고 싶고 이 예금 이자도 받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소득을, 현금 흐름을 계속 확보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를 들어 코인에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3억을 벌고 5억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해서 코인에 투자할 만큼 그렇게 강심장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으로 어떤 종목에 1,000만 원 집어넣고 이게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게 1억이 되고 2억이 되게끔 기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을까? 아닙니다. 과거에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하는 주식에 상당수 돈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10배, 15배 올랐었죠. 그리고 차이나 시핑 컨테이너라고 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무려 16배 올랐죠. 그런 중국 주식, 그리고 베트남 주식, 하다못해 러시아 그 얀덱스 또 이제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나스닥도 지금 현재 미장이 강풍 불기 전에 훨씬 그 전에 미국 주식들을 했었더랬습니다. 돈도 좀 벌어봤고, 홍콩 주식도 했고, 성강통, 구강통 얘기 나올 때 홍콩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주식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이전에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 13년 뭐 그때도 그랬었고 2006, 7, 8, 9 이때도 이미 그때 나스닥을 했었고 베트남 주식을 했었습니다. 돈을 좀 심심찮게 벌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무려 16배, 20배의 수익도 내봤지만 그게 저에게 아주 큰 득이라기보다는 지나고 나니까 큰 화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 큰 욕심을 부려서 더 강력하고 더 센 것들을 바랬죠. 결국 나중에 이 상장 폐지되고 휴지 조각이 됐던 한진네온 주식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억 이상의 돈이 한진네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 날려먹었죠. 그랬던 이제 창피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좀 투기를 되게 쫓아다니면서 이 분화방처럼 이렇게 쫓아다녔었던 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흥청망청거렸고 욕심 많이 부렸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어보려고 집어넣었다가 깨먹었던 적도 있고, 지나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 제가 주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주식도 우직하게 바보처럼 있잖아요. 그냥 들고 있던 주식은 그래도 배당 수익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그 주가의 상승분도 있지만 이 배당금이 계속 쌓여서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수익이 좀 더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온 기간 동안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크게 한 방에 돈을 번다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돈 번 기억이 그 다음번에 그 다다음번에 좋은 이제 선례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이제 나만의 확신, 나만의 착각으로 더 큰 돈을 배팅하게 돼서 결국에는 손실을 입게 되더라는 저만의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천천히 시행착오 끝에 확인해 보니 고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서서히 자산을 늘려서 안정적인 이 자산가가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삶은 제가 되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쓰는 게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 소득을 가지고 생활비하고 또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제가 재투자를 하고 돈을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게 가능한 건 뭐냐?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핀다고 했습니다. 술 안 마시기 때문에 저녁 약속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가까운 지인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냐? 전화로 가끔씩 안부 묻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하고 점심 약속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냥 오며 가며 있잖아요. 점심 때 그냥 밥 한 끼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차 한잔 하는 걸로도 충분히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1시간 반, 2시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래도 술을 마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렇게 이용한 것만큼이나마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부담도 안 주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군더더기 없는 삶을 좋아하죠.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냐? 마시기도 합니다. 커피빈도 가고. 근데 매일같이 가고 매일같이 즐기고 이러면서 커피값으로 한 달에 10만, 20만 원 쓰진 않는다라는 거죠. 나름 그래도 커피숍을 가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뭐 술을 아예 안 마신다? 뭐 술자리는 가죠. 술은 안 마셔도 술자리는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회식하고 사람들과의 이 저녁 자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정도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저의 상당 부분의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앞에 보이는 책들을 읽는 시간, 그리고 유튜브 영상 이렇게 찍는 시간,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더라는 거. 그러면서 경제 공부도 좀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상도 많이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찰하고 전망해보는 것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제가 부자는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중상층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군요. 뭐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법, 뭐 1억을 5억 만들고 5억을 20억 만들고 30억 만들고 이런 데에 대한 얘기는 그닥 별로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그 돈 얘기하면 혹하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유혹적이고 되게 탐욕적인 이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좀 이 모험을 걸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현실적이고 건실한 삶을 살아야 그게 밑바탕이 쌓여야 뭘 해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걸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면 그걸 100% 이룰 수는 없겠지만 70%, 80% 그걸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가는 거 길게 오래오래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와 유사한 결과물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건실한 생각, 현실적인 이 실현 가능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빚을 크게 지거나 아니면 손실을 많이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